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간단히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알람 설정 알려달라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시청 연령층이 좀 높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영상 아래 여기 좋아요 요거 하나 눌러주시고 요 구독 버튼 누른 다음에 요 종 표시 나옵니다. 요거 눌러서 전체 요거 선택하시면은 올라오는 영상 태극기 시황 말고도 이렇게 다른 영상들 나머지 교육 영상들이나 여러 가지 영상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렇게 댓글 달기까지 있으니까 모바일도 맨 밑으로 내리면 댓글 달기 있습니다. 터치해서 댓글 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을 하시면은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좋지 않았죠. 경기부양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할 만큼 다 해준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기 오후장에 갑자기 또 대책 없이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보고 한국 증시가 그래서 뭐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 아니냐, 뭐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왜 또 이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하락장 혹은 뭐 강력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외국인 수급이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미국 시장은 뭐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그래도 최소한 한 2% 정도는 해주지 않겠느냐, 절반 이하라도 요 정도는 해주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는 생각하셨을 텐데 못해도 한 1.5에서 2%, 뭐 잘 나오면 3% 이상 생각하셨을 텐데 장중에는 나쁘지 않았었죠. 우리 보시면은 장중 동향 자체는 시장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양을 보였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어도 코스피는 1% 초반대, 코스닥도 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느냐, 2%대 요거 유지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생각하고, 자, 잘하면 여기까지도 한 530에서 40, 530 이상 540포인트 부근까지도 오늘도 건드려주고 안착은 못하더라도 건드려주고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좀 모으긴 했었어요. 그동안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계속 위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기자회견 쓸데없이 해서 위기감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코스피 기준으로 봐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500억 달러 이제 자금 투입을 했죠. 그리고 500만 개 검사 키트, 500 참 좋아해요. 500억 달러, 그리고 500만 개, 그리고 대출이자 면제, 그리고 유가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축유 구매, 뭐 이렇게 해서 뭐 주말에 내놓고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0.5%포인트 인하한 거 이거 안 되겠다, 1%더 내려버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줘버려 해서 1%포인트를 인하하면서 아예 제로 금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우리는 쓸 카드를 다 썼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한테 넘겼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오히려 트럼프랑 제롬 파월이랑 말로 이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조성한 감이 있죠. 트럼프는 항상 기자회견을 하면 첫 번째 기자회견 때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자회견 할 때 해결을 하려고 하죠. 지금 투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요 결과가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뭐 추가적인 악재가 뭐 엄청나게 터져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불안해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연준에서 우리는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다라고 했지만 그때 나오지 않은 것은 기업 유동성을 위해서 회사채나 CP 매입, 그러니까 기업 어음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랑 이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1조에서 1조 2천억까지 이제 경기부양책을 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국민들한테 뭐 2,500억 달러의 지원금을 2주 안에 지급하고 세금 납부도 뭐 연기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 일단은 제시는 했어요.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상원 하원 뭐 요 부분에서 하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제 이 코로나19 법안 예승대안 예산안을 이제 심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지난주에 합의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대응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뭐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기부양책에 항공업계가 굉장히 조금 어렵죠. 지금 여행 금지 조치, 여행 제한 조치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항공업계가 힘드니까 이제 항공 쪽에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포함했다. 그래서 뭐 상원에서는 하원의 가결안을 승인하고 행정부에서는 추가 요구 사항을 뭐 심의한다고 합니다. 뭐 계속 이렇게 해서 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더 이상 뭐 우리가 안 해도 이제 트럼프가 알아서 할 거다라고 더 바통을 넘겼는데 CP가 부족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업 어음 쪽에서도 이제 공급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장관 스티븐 머누친 재무장관 승인 하에 그래서 이제 아예 기업 어음 이 자금 조달 기구를 이제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P를 조달할 이 부분도 이제 조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있어요. 시장이 원하는 걸. 그래서 뭐 재무부에서도 환율 안정 기금으로 100억 달러 뭐 신용 보증 제공한다고 하고 지금 각 뭐 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뭐 연계해가지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걸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다 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실망감이 컸죠. 오늘 장중에 사실 오후장 열릴 때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장중에 나쁘지 않았는데 오후 한 1시 넘어서 한 2시경 이때부터 갑자기 뭐 미국 선물이 밀리면서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뭐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전장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 네. 갑자기 급격하게 밀린 거죠. 그래서 참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구나. 수급적으로도 잘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외국인이 더 이상 뭐 어마어마하게 매도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매도 폭탄을 해서 점점 더 강력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밀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보시면 외국인이 5천억 매도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보시면 그렇죠. 매도 금액 굉장히 줄어들었죠. 기관에서 오히려 뭐 사는 듯 하다가 파는 듯 하다가 계속 퐁당퐁당 하고 있죠. 기관에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하다가 오늘 조금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대신 이제 뭐 기관에서는 팔지 않은 정도까지만 해줬죠. 그래서 뭐 주식 수급 같은 경우는 뭐 당장은 뭐 환율 영향력 그리고 코로나19나 유가나 글로벌 문제 뭐 경제 위기에 대한 뭐 공포감이 있을 때는 항상 호재가 발생을 해도 이거를 반영을 안 하죠. 반대로 제가 1월 달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상승장에서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아요. 악재가 나와도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 반영을 안 해요. 지금 호재가 나와도 반영 안 하는 것처럼 별로 반영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살짝 꺾이니까 기존에 모아놨던 거 그냥 다 악재로 반영해서 1단계, 2단계 계속 퍼붓고 있죠. 기존에 모아놨던 거, 묵혀놨던 것들. 호재도 마찬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서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다시 돈을 수금은 해야겠지만 뭐 당장 뭐 필요한 건 아니고 당장은 부양책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제 뭐 증시 안정화 기금부터 시작해서 돈을 풀고 있죠. 그래서 뭐 벤 버넌키 때랑은 조금 다른 방식이다라고 하지만 뭐 공통되는 방식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돈을 이렇게 풀어서 좀 증시를 안정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기업들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다 돼 있는데 수급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요거 주식 쪽은 매도 나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쪽을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하방을 잡으려면은 파생수급이 먼저 잡혀야 되는데 이게 큰 돈이 나가니까 중요한데 최근에 보시면은 요 풋옵션 쪽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려서 1900 이상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 만기일까지. 근데 만기일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주식을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면은 모르겠는데 투자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는 다들 알고는 계세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죠. 지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바운딩이 나온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풋옵션 매도는 내가 손실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돼, 이 상태로 끝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 돈만 나가는 게 아니고 더 큰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하락을 했어도 다시 한번 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역대급의 풋옵션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역대급의 금액을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계속 나오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오늘 올라오냐 내일 올라오냐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오냐 이제 그만 내려갔다가 올라오냐 차이지, 올라오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콜옵션 매수는 뭐 그렇게 크게 말씀을 안 드리고 있죠. 요거는 뭐 하락 구간에서도 이제 주식 매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해지성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콜옵션 같은 경우를. 물론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와서 풋옵션처럼 뭐 안 올라가면 물어줘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콜옵션은 안 올라가면 그냥 버리면 되는 금액 정도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뭐 크게 주식하고 콜옵션 매수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둘이 그냥 상세 정도 시킨다 생각하면 되고, 오늘 의미 있었던 거는 또 이제 선물이 18,000계약이나 뭐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계속 파생수급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미래를 대변해 줍니다. 과거에도 저점을 잡을 때 오늘 잡느냐 내일 잡느냐 뭐 다음 주에 잡느냐 차이지, 이런 수급이 있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 옵션 수급을 바닥권에서는 이제 하방향을 대거 청산하고, 두 가지 조건이 다 맞물리고 있죠. 그러면은 선물 매수 그리고 풋옵션 매도, 요거 갖춰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플러스 알파로 콜 매수까지 갖춰주면은 좋은데, 이것도 지금 받아들여지고는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추가적인 거고, 큰 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 매수랑 풋 매도. 선물은 이제 기간이 좀 여유 있게 남아 있으니까 이건 6월 중순까지니까, 다음 달 4월 중순까지는 풋 매도 같은 경우는 계속 끌고 가기에는 부담되는 이런 금액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이미 바닥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반등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건 이거예요.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돼서 이 공포 구간을 살짝 이겨내야 되는데, 이 심리에는 바닥이 없다라고 제가 작년 여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시장에서 바닥 짚고 올라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드디어 이제 추경 정책을 발표했죠. 추경 쪽으로 해서 11조 7천억 말씀드렸고, 여기에 뭐 플러스 알파는 그 뒤에 뭐 알아서 하라고 했죠. TK 지역 1조랑 뭐 해서 나온 거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뭐 신호탄은 뭐 이거죠. 금리. 한국은행에서 긴급 소집을 해서 임시 소집을 해서 역대 세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0.75%로 제로금리 시대에 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역대 세 번째라는 거를 강조해드린 게, 계속 말씀드린 게 2011년 9월 19일 이 닷컴 버블 이후에, 그리고 이때죠. 닷컴 버블 이후에 요 9.11 테러까지 한번 터졌죠. 이제 하루짜리로는 뭐 어마어마했죠, 오버나잇으로는. 그리고 나서 요날입니다. 요날 뾰족 올라온 날, 요날
임시금통이 소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죠. 이 이후에 일주일 정도 걸렸죠.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이렇게 눈치 보기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갭상승 나오고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통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때 2008년이죠. 그래서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정확하게. 요건 이날은 이제 뭐 저점 찍은 날이죠. 2008년 10월 27일 이때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찾아왔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시작해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이러면서 굉장한 이슈가 있었다. 글로벌 이제 증시 경제를 흔들어 놓는 강력한 이슈가 있었죠. 미국에서 시작된. 그래놓고 나서 미국은 지들이 돈 찍어내고 탈출하고 11년 동안 상승장을 누렸죠. 우리나라는 이 이후에 조금 횡보하는 듯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등은 한 번씩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죠. 보면은 900포인트도 이탈했었는데 1200포인트까지 순식간에 30%가 올라요. 이런 식으로 짧은 반등이라도 강력하게 올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길어질 경우에는 장기화될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질병 관련 이슈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9.11 테러 때랑 비슷하지 해소되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9.11 테러랑 비슷하지 각 국에서 지금 중국하고 이겨내는 나라가 중국이 거의 다 이겨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건 진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한국도 특별히 자꾸 모이는 곳, 집회나 아니면 밀폐된 곳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콜센터나 이런 쪽에서 특수한 환경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그러지 이제 확진자 수가 매일 이제 100명 이하로 떨어졌죠. 매일 추가되는 확진자 수가 확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진원지가 해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해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진단키트랑 도입하겠다는 나라가 어마어마하죠. 줄 서 있을 정도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결되는 게 지금 보인 거잖아요. 중국 해결됐고 지금 해결돼 가고 있고 한국은 더 빠르게 해결돼 가고 있죠. 본인들이 시스템만 잘 갖추고 좀만 조심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 이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중바닥성은 만들더라도 조금 더 빠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 우리나라도 뭐 항상 멋진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급락이 나온 뒤에는 증시가 바닥 대비해서 최소 2배 이상 급등을 했다. 2배 이상 아니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50% 이상만 해줘도 우리 기존 지수권 정도 이상은 다 올라간다. 뭐 2200포인트 이상 이 정도는 다 올라가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사상 최고치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2배 이상 간다라고 하면은 3000포인트를 가는 거겠죠. 근데 이것까지는 뭐 지금 기대할 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기존 지수권까지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바닥이 안 잡히니까 지금 계좌가 좀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불안한 거죠. 미국 장은 저렇게 올라왔는데 왜 우리나라는 오늘도 내려?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된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여기 양봉이 나왔어도 개파락 나온 다음 양봉이고 이 양봉도 개파락 나온 다음 양봉이죠. 그러니까 거의 오른 날 없이 계속 밀리기만 하니까 불안하신 게 당연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심적으로 힘든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의미 없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 땐 그냥 힘든 거죠. 근데 힘든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딱 그 상황만 보면 되는 거고 앞으로 주식하는 이유가 당장의 내 돈보다는 앞으로의 재테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미래를 위해 투자했는데 하락 쪽이 생각보다 좀 깊게 나왔어요. 뭐 제 생각보다 더 깊게 나왔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죠. 깊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해소가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시장이 끝나고 끝장이 나고 뭐 금융위기가 오고 이렇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지금 공포감을 갖는 거잖아요. 돈을 저렇게 풀면은 단기간에 금융위기가 오진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기사만 계속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진짜 요만한 밤톨만한 코딱지만한 악재도 굉장히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도 않는 무슨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뭐 얘기가 나오고, 공포 지수 이거는 옛날부터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루비니가 막 등장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닥터둠 등장하고 이렇게 비관론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말들이 굉장히 이제 신임을 얻는 것처럼 하고, 근데 상승장에서도 그 사람들은 똑같이 항상 얘기를 해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그 사람들은 위기가 온다 뭐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장이 이렇게 밀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갑자기 초점을 맞추는 건데, 참고 정도만 하시고 이 부분에 너무 이제 심취할 필요는 없다. 지금 바닥을 만들려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충분히 나왔다. 작년에도 제가 8월에 1900 이탈할 때도 요 수급 말씀드리면서 선물 매수랑 뭐 이런 수급을 말씀드리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 뒤에라도 올라와도 되는 거고, 올라오기만 하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도 금융위기 때뭐 비아디나 이런 데 투자한 거 거의 뭐 반토막이하로 다 떨어지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누구나 손실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거는 파생수급으로 보는 게 제일 뭐 빠르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런 큰 금액을 포기하지 않아요. 역대사상 콜옵션이나 이런 매수 포지션의 매수 포지션을 포기한 적은 있어도 매도 포지션과 선물을 포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매도랑 선물은, 매수는 내가 투자한 돈을 그냥 잃으면 끝이에요. 투자한 돈만 없어지면 돼. 근데 그 옵션 매도랑 선물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다르면은 이거는 플러스 알파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토해내고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매수는 포기할 수 있어도.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지금 당장은 시장이 좀 힘드네 라고 생각이 돼도, 그래도 반등이 나올 만한 여건들은 다 갖추고 있네. 미국이 저렇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거라고 했죠. 경제 위기나 뭐 코로나 위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입이에요. 트럼프의 입. 트럼프가 지금 뭔가 조금 더 시장 완화적인 거,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좀 완화시키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게 뭐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사우디랑 러시아랑 유가 전쟁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미국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유가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유가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유가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유가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면은 70달러 위에 제가 안착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왜 그래요? 셰일가스, 셰일유 때문에 그렇다. 셰일업체들 때문에 쭉 내려오죠. 감산 조치 취하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를 않아. 회복만 해. 왜? 사우디랑 러시아를 비롯한 오펙, 비오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펙 플러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조치를 했어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조치를 했는데 미국에서 증산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유가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양보할 때가 됐어요. 작년에 우리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도 보호무역주의 때문이었잖아요. 이 중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생각보다 질질질질 끌려오면서 한 반년 이상 더 끌려왔죠, 예상보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진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제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은 미국인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양보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올해 대선이 있는데 선거가 끝났으면은 모르겠는데, 이 트럼프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사우디에 친서도 보내고, 사우디는 원래 우방이었으니까 친구인데 사실 미국이 배신한 거죠, 트럼프가. 사우디에 친서도 보내고 하는데, 러시아는 당연히 미국이 꼴도 보기 싫을 거고, 그러니까 이쪽을 중재 역할을 하면서 우리 미국도 이렇게 좀 어려운 구간에서 좀 같이 동참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합의점을 좀 찾을 필요가 있고요. 이건 유가 문제고,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겠죠. 중국 너네 진원지라서 좀 피곤했지. 그 무역 전쟁 쪽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좀 힘들었으니까 올해 힘들 때 우리가 좀 도와줄게. 관세 부분을 조금 내려줄까? 뭐 이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약간 완화하겠다는 조치만 취해도 뭐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경기부양책 외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많아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 자체, 파생 포지션 자체는 뭐 긍정적이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뭐 어렵게 흘러가지만 그렇다고 반등이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하기보다는 좀 희망을 가지시고 미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승장에서도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끌고 온 거잖아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미래가 정말 어두워 보인다라고 하면 다들 현금화하는 게 맞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면 1900 정도까지는 나온다라는 이 계산이 나오니까 최소한 1850이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1800대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저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상. 그럼 그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한 번 정도는 이제 현금화를 하고 거기서 얼마까지 이제 주식에 다시 투자를 하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중바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서 추가적인 어떤 방향이 나올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저렇게 지금 주식을 매매를 안 하실 분이 아니라면은 매매를 할 분이라면은 지금 손실본 금액 회복하는 부분에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을 믿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원래 아침에 오기 전 새벽에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라고 하죠. 그러니 지금 구간이 좀 그런 구간인데 상승할 수 있는 요건, 반등 나올 수 있는 요건은 만들었다. 뭐 상승이라기보단 반등이죠. 밀린 거에 대해서 바운딩 나오는 정도니까 반등 요건은 다 만들었다. 시장에서 하려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오늘 이렇게 끝나면 내일은 또 이제 뭐 상론이나 이런 부분 반대 요인이 나올 수 있으니 뭐 오전에는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락을 방어해주고 제한하고 이제 반등을 좀 만들면은 또 이제 다시 흐름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온 시그널이 좀 나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았으니까 같이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금통이 나온 다음에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면은 가능성이 있겠죠. 빠르면 이번 주 아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할 구간은 이제 조금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